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진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우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의 웅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이 엄마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무척 좋아하시죠? 내가 뽑는 원픽 드라마. 이제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옛날에 공효진 님이 하시던 공효진. 고맙습니다인가? 아기가 아기가 에이즈 어.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음, 그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거 예. 보면서 드라마에 좀 우리가 저번에 동백꽃 하면서 공효진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는 뭐죠? 디어 마이 프렌즈. 디어 마이 네. 프렌즈. 훌륭하죠. 너무 좋죠. 우리 웅이 엄마 디어 마이 프렌즈 정주행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게요? 우리 먼저 우리 진희 씨가 이름을 다시 바꾸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희 씨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오글거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듣기에도 오글거려요. 진희라는 네. 이름이. 그래서 그냥 그래서 뭘로 바꾸려고요? 팽수 아줌마의 줄임말 팽아. 네. 팽수. 네, 팽수. 난 팽수 너무 좋아해. 저도 좋아요. 그러면은 했어요. 네. 아니야. 팽수 닮았다고? 네. 네, 닮았는데요. 헤드셋 끼니까 딱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서부터 진이가 아니라 팽아로. 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팽아. 네. 웅이 엄마 마음에 들어요? 네, 팽아. 재밌습니다. 그러면 디어 마이 프렌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신나는 음악 나왔었는데 고고 피크닉 디어 마이 프렌즈에 나왔던 삽입됐던 곡인데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마틴 스미스? 마틴 스미스요. 고고 피크닉 우리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네요. 네. 고고 피크닉. 왜 비웃어요? 아니요. 공감해서. 오늘 이야기할 디어 마이 프렌즈 작품 소개를 좀 우리 팽아가 해주시길 바래요. 네. 디어 마이 프렌즈는요. 매주 저 TVN에서 방송을 했고요.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밤 8시 30분에 방송을 했고 2016년 5월 13일부터 2016년 7월 2일까지 16부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청률을 8.1%나 찍었고요. 연출은 홍종찬이고 극본은 노희경 씨가 글을 썼습니다. 네. 노희경 작가 대단한 작가죠. 네네. 노희경 작가 아세요? 웅이 엄마? 네,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노희경 작가? 전 사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여자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노희경 작가를 남자로 보는 사람도 많대요. 여자인 줄 알고 여자로 봤는데도 너무 남자 같아서. 심지어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굵고 나지막해서 남자로 보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그 노희경 작가 별명이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저씨? 아니, 이세돌. 맞아. 맞아. 바둑기사 이세돌. 맞아요. 닮았어. 굉장히 닮았죠. 맞아. 네. 오, 센스 있으세요. 우리 그러면은 저기 팽아가 노희경 작가 얘기 좀 해줄래요?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럼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예, 하겠습니다. 이분이 1966년 3월 21일생이래요. 그래가지고 신체상 뭐 아까 말했다시피 커트머리에 왜소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낮고 중저음이라서 남자로 보는 그런 시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리고 풍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가 전문학사 출신이라고 그러고 가족도 남편도 안 알려져 있대요. 너무 멋있는데요. 데뷔는 1996년 베스트 극장 엄마의 치자꽃으로 데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많은 그 굵직굵직한 그런 높은 드라마들을 퀄리티 높은 드라마들을 집필했는데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작품이. 많죠. 많아서 그냥 저도 최근 작품밖에 몰라요. 근데 귀에 익은 것만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 2011년하고 2012년 JTBS에서 빠담빠담. 네, 그거랑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2014년 SBS 괜찮아 사랑이야. 2016년 디어 마이 프렌즈. 2017년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다음에 2018년 드라이브. 2022년 최근작 우리들의 블루스. 이렇게 많이 했고 이분이 그 노희경 사단이라고 그래서 그 아시죠? 네. 그 배우 그 대배우들을 특히 김여자 선생님. 대배우들을 캐스팅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을 이런 대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쪽대본을 전혀 쓰지 않아서 출연 배우들로부터 높이 인정받고 선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가 쪽대본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희경 작가가 아까 우리 팽아가 얘기했듯이 초대박 작품은 없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중대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노희경 작가의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요. 그렇죠. 노희경 작가의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니아층들은 죽어도 노희경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작가층은 그러니까 팬층은 있다. 그런데 노희경 작가가 호불호가 갈린다. 초대박이 없다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박 드라마는 없지만은 보통 중대박 드라마는 갖고 간다. 왜? 팬층이 있으니까. 노희경 작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그때 차별점은 다른 작가하고 차별점은 섬세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따스하고 힐링에 가까운 그런 글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 갑자기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해요.
그러니까 쪽대본이라는 게 어떤 음. 건지 좀 알려주세요. 쪽대본이 뭐냐면은 이제 드라마가 16부작 보통 네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시작을 할 때 드라마를 한 반 정도 쓰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야. 쪽대본에. 시청자들 의견들 분분하고 막 이런 걸 쪽대본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런 경우가 있고 대본이 또 늦게 나와서 쪽대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청자 의견 들어갈 때 쪽대본 아니면은 대본을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완성된 대본이 아니라 그 해마다 대본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쪽대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런 쪽대본이 오면 또 다시 피곤하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쪽대본이 오면은 이 감정이 연결이 안 되고 그쵸. 그 다음 쪽대본 다음 상황을 모르니까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본이 나와야지 연결이 될 텐데 연기가 연결하기가 힘들어지죠. 쪽대본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쪽대본이 없는 드라마가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멋있네. 멋있네요. 나 윤 작가. 아유, 여기서나 이렇게 뽐내지 어디 가서 그러시겠어요. 그러게. 다 받아줄게요. 나 그래서 여기가 좋아. 네. 마음껏 뽐내. 펼치세요. 그래서 노희경 작가 얘기를 잠깐 한다 그러면은 노희경 작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의 개인사는 밝혀진 게 없어요. 밝혀진 게 없는데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이 노희경 작가의 글들이 사랑을 글로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을데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으면 좀 그렇겠지만은 진짜 사랑보다 더 이쁘게 사랑을 그려. 맞다. 그 말 하니까 딱 떠오르. 그래가지고 이 노희경 작가가 진짜 사랑을 해봤을까?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판타지적이다. 노희경 작가의 작품들이 사랑들이 너무 판타지적이다라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 그렇게 노희경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얘기들 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노희경 작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이 노희경 작가는 그러니까 글을 써놓고 이 캐릭터를 찾아서 그 캐릭터를 찾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배우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글을 써놓고 그러니까 그 배우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배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가 작품을 쓸 때 특징이 뭐냐면은 이 디어 마이 프렌즈 할 때도 어르신들을 한 100명 만났대요. 어르신들을 한 100명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다 했대. 어르신들 인터뷰를. 그러면서 그 100명의 어르신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지. 우리 그 블루스 그거는 노희경 작가가 제주도 가고 살았대잖아. 블루스를 쓰기 위해서. 맞아요. 그건 들었. 그만큼 이 노희경 작가가 글을 쓸 때 캐릭터를 만들 때 쉽게 만들지 않고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를 섭외를 했지. 그런 차이가 뭐 다른 작가들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노희경 작가는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작가로 유명하죠. 다시 한번 반해게 돼. 노희경 멋있죠. 네. 홀딱 반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하고 친한 배우가 배종욱이에요. 배종욱 배우인데 노희경 작가가 배종욱이한테 연기 못한다고 뭐라 그랬어. 대놓고. 그러니까 그 배종욱이가
넌 글 잘 쓰니? 이렇게 된 거야. 멋있네. 어. 그래갖고 자신감. 노희경 작가가 배정옥이 팔뚝을 물어 뜯었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친구가 됐대.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다. 그 노희경 작가, 두 그러니까 분다 윤여정 씨도 이번에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도 윤여정 씨가 나오는데 윤여정 씨하고도 노희경 작가하고도 그렇게 케미가 좋아요. 근데 그 윤여정 씨도 노희경 작가한테 너 글 좀 똑바로 써 그랬더니만 넌 연기 잘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했대. 맞아요. 노희경. 나도 그거 들었어. 너는 끼도 없어. 이랬대요. 윤여정한테 끼도 없고 배우로서 타고나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가 글 쓰는 거에 있어서는 진심인 거야. 자부심이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자부심 갖고 싶다. 그죠? 네. 힘들어. 그리고 말도 얼마나 그 윤여정한테 또 그랬대요. 너는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 냄새가 안 나고 분 냄새가 난다고. 너는 여자라고 그랬대요. 나 근데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배종욱 이거 이제 사담인데 배종욱이가 연극 무대 잘 안 서요. 그런데 배종욱이가 연극 무대에 내가 한 10년 전쯤 내가 배종욱 무대를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연극 무대를 보러 갔는데 역시 배종욱은 연극 무대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연기가 굉장히 어설프더라고. 그래갖고 배종욱 보면서 나는 굉장히 배종욱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멋있게 봐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좋아해가지고 연극 무대를 보러 갔었는데 긴 호흡이라는 거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아마 노희경이가 팔뚝을 물어뜯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뼈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하네요. 누가? 그 작가님이. 노희경 작가님. 그렇죠. 네. 재밌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글들이. 너무 글들이 사랑스럽고 이걸 한 줄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노희경 작가의 판타지적인 러브레터들이 그 사람을 너무 설레게 해. 그래가지고 좋아. 저는 그래요. 봄 같아요. 웅이 엄마는 어때요? 노희경 작품들 여러 개 봤잖아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면서 너무 또 이렇게 슬프기도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픔이 있어요. 조금. 아픔이 있죠. 그냥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우상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노희경 작가의 그런 능력들이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오글거려. 폐가는 어때요, 노희경 작가? 노희경 작가는 갑자기 생각이. 제가 그러니까 디어 마이 프렌즈만 가지고 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볼 때 보겠다라는 마음이 선뜻 안 들더라고요. 겁났어요. 왜냐면 나의 미래를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 삶도 지금 힘든데 굳이 저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봐야 되나? 미리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에 별로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노희경 작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노희경 작가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으셔서 아니 내가 끼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희경 작가의 인터뷰가 있어요. 수상 소감이 있는데 굉장히 담백해. 짧아. 알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나 아직 안 끝났어요 말. 해요. 네. 어쨌든 이분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힘든 그런 괴로운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즐겁고 유쾌하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노희경 작가의 저도 이런 스타일이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의 수상 소감이 있어요. 수상 소감이 있는데 길지 않아요. 짧은데 굉장히 담백한 수상 소감인데 요 수상 소감을 들으면은 노희경 작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길지 않으니까 잠깐 수상 소감을 노희경 작가의 목소리로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드라마를 밥이나 먹으려고 썼습니다. 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참 좋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26년을 썼고 이제 제 밥벌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쓰면서 5, 6kg가 빠졌습니다. 한 번도 드라마를 쓰면서 평균 체중이 5kg 이상 빠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괴롭거나 너무 포기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김미태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 배우분들 그분들도 지금 참 많이 힘들겠지만 괴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상소감 굉장히 담백하게 수상소감을 했는데 5kg 이상 드라마 한번 하면 5kg 이상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드라마를 썼는지 5kg 이상 빠지고 그래도 행복하다. 드라마 쓰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그 PD나 스태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참 진솔하면서 이 사람이 드라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써야 될까 봐요. 2편 쓰면 10kg 빠지겠네요. 나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은미야, 웅이 어머니 같이 쓰실까요? 살 빼려고 드라마를 쓰겠다. 네, 저는 인터뷰를 듣고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공감 100%. 그러니까 팽아가 대단해. 어떻게 이 수상 소감을 들면서 드라마를 쓰면 5kg가 빠지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대단해.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고 살도 빼고 행복하고 싶네요. 저 작가님처럼. 그 노유경 작가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100만 원도 못 벌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드라마를 작가로서 행복했다. 부럽네. 그런 분이 이거 여담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윤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작가님 제가 글을 쓰면 극본을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궁금합니다. 그죠? 내가 빨리 얘기해 줄게요. 누가 읽니? 누가 보니? 그래서 내가 말없이 상처받았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까? 네. 이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늘 이제 디어 마이 프렌즈 끝나고 다음 드라마 우리 같이 이야기할 드라마가 멜로가 체질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 멜로가 체질을 이제 정주행하고 있는데 멜로가 체질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드라마 작가야. 드라마 작가로 나오죠. 그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 작가 그 보조 작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드라마 작가가 될 때까지 과정들이 쭉 보여지잖아요. 그만큼 힘든 게 드라마 작가야. 근데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다고 해. 근데 누가 봐? 아무도 안 볼 걸? 저렇게 싹둑 희망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희망 고문 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어서 네. 그냥. 아니야. 그 팽아는 소설 쓰세요. 소설 잘 써. 감사합니다. 소설 훌륭하게 잘 써. 감사합니다. 드라마 작가지 마. 소설 써. 네. 소설이 드라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고 있는데 송중기. 송중기. 그게 이제 웹툰으로 나온 그 원작이 웹툰이에요. 웹툰인데 드라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웹툰 이런 그 종류의 글들이 대박이 났던 것들을 보면은 그 드라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영화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쓰면은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팽아 응원합니다. 네. 우리 팽아 작가 화이팅. 제발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네, 네. 우리 그 작가 얘기는 노유경 작가 얘기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그 배우들 얘기.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디어 마이 프렌즈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아, 네네. 나는 응영훈이 줄거리가 듣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나 해서 걱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분량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진행할게요. 네. 이번 노래는 린이 부릅니다. 바람이 머문다. 이 노래 좋아. 네, 이 노래 좋아. 하루가 저문 이 거리 난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다 잊었다 말하던 꿈들 붉게 물든 마음 바람이 불어 눈 감으면 기억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머물러 쉰다 나를 감싼다 살며시 어루만진다 Cause I want to be free I want to be free 모두 다 사라져도 부는 바람만은 내 곁을 머문다 셋, 넷, 다섯. 나도 널 아직도 사랑해 바람이 불어 눈 감으면 기억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맞을 수 있다 나를 이끈다 새로운 길을 열고서 Cause I want to be free 또 하루가 먼 길을 머금을 때 우리는 무시해 세상을 린의 바람에 머문다였습니다. 너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이 중간에 고현정 목소리도 잠깐 나왔죠. 네네. 조인성님도 나왔는데요. 조인성. 참 둘이 잘 어울렸어. 미안해요. 내 본심이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인성이하고 고현정이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참 조인성이 참 풋풋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배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디어 마이 프렌즈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 웅이 엄마가 얘기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왜 자꾸 19금 생각이 나죠? 목소리에 그냥 그런가요? 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이라고 외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입니다. 해당 작품에는 김혜자님, 윤여정님, 나문희님, 고두심님, 박원숙님, 주연님, 신구님 등 걸쭉한 장년층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노유경 작가의 특유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어른들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애환을 섬세하게 담아낸 디어 마이 프렌즈, 디마프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작품상과 TV 국봉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들 노시네요. 같이 노세요. 네. 이 디어 마이 프렌즈가 처음에 방송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어르신들로 채울 수가 없거든. 드라마를.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가 일주일 드라마 중에서 제일 그 비중이 큰 게 주말 드라마예요. 아, 그럼 일일 드라마가 아니고요? 일일 드라마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 그냥 매일 아침에 이제 하는 건데 드라마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주말 드라마, 월화, 수목 이렇게 가는데 주말 드라마에 그 젊은 주인공들도 없고 다 70 이상 되는 배우들로 드라마를 만들었어. 누가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디어 마이 프렌즈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층이 젊은 층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갔지. 시청층들이 젊은 층들도 물론 봤죠. 젊은 층들도 물론 봤는데 그동안 드라마에 소외됐던 중장년층 그 관객이라 그래야 되나 그 중장년층들이 드라마에 다시 돌아왔죠. 디어 마이 프렌즈로. 그러니까 저도 그 윤 작가님이나 그러니까 첫 2회 때 2회 때 그 소개 게스트로 오셨던 그 은주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드라마로 힐링을 받는다. 저는 사실 드라마 그렇게 막 제가 딱 좋아하는 드라마 아닌 이상에 막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드라마 보지는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그죠? 네. 그냥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것도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드문드문 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정주행을 하면서 이래서 드라마를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딱히 줄거리도 없어요, 사실. 딱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맞아요. 보는 내내 그 힐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게 이 작가도 그러고 이 작품 디어 마이 프렌즈는 책으로도 사서 제가 또 읽었었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대단한 대본집이 작품 나왔을걸요? 같아요. 네, 있어요. 대본집 도서관에서도 대여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노희경 작가 드라마 작품들은 거의 다 그 작품집이 나와 있어요. 대본집이. 그래. 그만큼 문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작품적으로 만들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는 그런 그렇죠. 영어로 대사 써 내용이 있으면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배우들의 특징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잘 알아요. 그 김혜자 선생님한테도 그랬대요. 그냥 연기하지 말고 그냥 김혜자를 보여주라고 그랬대요. 그냥 언니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라고 김혜자님의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이런 캐릭터나 특성, 성질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죠. 저는 저를 위한 드라마를 한번 써주셨으면. 웅이 어머니는 제가 써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아주 이 독특하십니다. 디어 마이 네. 프렌즈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나이 드신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이 연기 경력들이 굉장히 오래된 네네.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막내가 고현정이었어. 조인성님 아닌가요? 조인성은 특별 출연이었어. 아. 조인성이나 이강수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특별 출연이었고 이 디어 마이 고현정이도 이때도 고현정이가 중견 배우였었는데
그렇죠. 이 디어 마이 프렌즈 할 때는 커피 심부름하고 별의별 심부름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다른 배우들이 연령대가 높았지. 그런 거 재밌던데 저도 이제 저 또래들 만나다가 어른들 만나면 제가 막내가 된 것 같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던데요. 좋죠. 네. 디어 마이 프렌즈 작품 소개는 간략하게 한 요 정도로만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커플들이 나오잖아. 네.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일일이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씩만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궁금해. 이 캐릭터들 많은 그 배역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정감 가는 배역이 있다.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또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요. 저요. 웅이 엄마. 저요? 충남 이모? 충남 이모. 저 충남 이모 멋있지. 너무 하고 싶어요. 원래 개인적으로 윤여정님 멋있어, 좋아하기도 멋있어. 하는데 여기 역할도 너무 윤여정님이시고 그냥 맞아요. 윤여정님이 와서 그냥 하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너무 좋고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윤여정님 그 말 기억이 나요? 나는 평등? 평등? 평등이란 말 말고 다른 말씀하시려고 예, 저는 그게 와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그 장면이나 대사가 뭐였냐면 그 충남이모가 그 예술가들 있죠. 네, 교수들. 교수들 작품을 막 사주잖아요. 네, 근데 네. 교수들이 자기네들 전시회를 하게 됐다고 찾아오잖아, 집으로. 근데 그게 그 찾아온 전날이었나가 그 윤여정 맹장. 네, 터져가지고 터진 것도 터진 거지만 그 윤여정 선생님을 따돌리잖아요, 충남 이모를. 그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얘네들이 찾아왔는데 그 충남 이모가 한 말이 있었어. 너네들이 소소한 잘못은 나를 따돌리는 거는 소소한 잘못, 소소한 잘못이다. 근데 너희들의 큰 잘못은 뭔 줄 아냐? 맞아요. 너희들의 그 가치를 몰라봤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내가 뭐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왜 나한테 하는 말 맞아요. 같지? 저도 그랬어요. 그쵸. 그게 나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말. 거기에서 성동일이가 더 멋있는 말을 했잖아. 기억나? 내가 몇 년 10년 어렸으면 프로포즈 했을 거라고. 저는 싫습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아까 그 성동일이의 그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성동일이가 그 윤여정의 그 충남이모의 그 말 한마디에 성동일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한 거야. 반성을 하고 너무 자기가 그 양아치로 살았던 예술 양아치로 살았던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지. 10년만 젊었어도 나 프로포즈 누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건 뻥이야.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진짜 예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했던 그런 얘기가. 그러면 웅이 엄마는 충남이모. 네. 그러면은 우리 팽아는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팽아는 문정아. 정아. 네. 정아 이모? 정아 이모. 많이가 제일 좋아하는 정아 이모. 정아 이모는 딱히 뭐 큰 욕심도 없어요. 단지 그냥 남편하고 세계 일주 가는 게 꿈인 거야. 그것도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내가 정아 이모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뭐 남편하고 세계 일주예요. 친구들하고 가든지. 정아 이모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집을 나오잖아요. 가출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 것 같아도 한번 단호한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실행을 옮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복수했냐고 딸이 또 엄마한테 엄마도 여자잖아. 막 복수한 거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아 이모가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그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막 부록의 나이에 뭐 무록 때문에 자고 뛰고 뭐 그래서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설거지하면서 걸레질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정중했네. 당연하죠. 네. 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뻥은 칩니다. 나는 신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석균 오빠. 석균 오빠 같아. 진짜 신구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팠어. 맞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구가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프게 봤어요. 눈물 날라 그러네. 그 신구가 그러잖아요. 왜 그때 그 고현정 그 완이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그때 그런 딸을 위한 행동을 했는데도 말을 안 했냐? 왜 표현을 안 했냐? 그랬을 때 그때 한 말이 있어. 신구가 배우지를 못해서 표현을 못했다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살아야 그런 되는 거에. 줄 알았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와닿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애들한테 뭐 저희도 살기 바빠서 물론 이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아이한테 미안했지만 그냥 쓱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팽아가 얘기한 부분에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사과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시대. 지금 시대의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사과도 잘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자식들한테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고 자기도 아버지한테 사과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해주는데 이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났고 내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많이 신구가 석균 오빠가 신구가 저는 굉장히 캐릭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저는 또 그 퉁명스러움에서 또 자상함도 느꼈거든요. 있죠. 이렇게 아닌 듯하면서 와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관심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뭐 남한테는 뭐 그렇게 담배를 그쵸. 피라는 등 결혼도 안 한다는 등 이런 말 할 이유가 근데 없는데. 나는 또 그 와중에 생각이 드는 게 어쩜 저렇게 말을 밉사스럽게 잘할까? 어디서 교육받거나 이 생각도 했어. 연기예요. 아니 나도 저렇게 나한테 해주면 나 진짜 한 방에 먹일까? 이런 생각도 딱 드는. 진짜 말 밉사스럽게 한다. 진짜 연기 잘하셔요. 해버리고 그죠? 싶다 이 생각도 드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네. 요 분위기를 계속 끌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나서는 그 배우들 한 명 한 명을 거론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케빈 오가 부릅니다. 베이비 블루. Dreams underneath the 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you will turn a baby blue, falling just like ooh. Take it slow, feel it in our bones. By the end we'll know that we were never dreaming. In good time, the white inside our eyes will turn a baby bl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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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ith nothing more to say, these words will never change. For you, I will stay. You see, you're the one who sees me for who I am. Will you be the answer? All this time, trying to make you mine, falling just like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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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these words will never change. For you, I will st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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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feeling all at ease now that you're with me. With you, I will stay. Dear my friends, Baby Blue. 케비노의 노래였습니다. 아, 케비노 노래 잘하네. 네, 너무 그죠? 부드러웠어요. 우리 디어 마이 프렌즈가 다른 작품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저는 이 고현정 완의 나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에는 없었던 나레이션도 있긴 있었죠. 그 나레이션이 들어간 드라마들이 있긴 있었는데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경우는 그 고현정의 그 완이의 나레이션이 중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나레이션이 너무너무 좋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파도도 없는 호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라마가. 그러면서 그런데 나쁘지 않았던.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고현정님이 완이라고 그냥 할게요. 완이님이 나레이션 하면서 갑자기 파도가 철썩 치면서 갯바위를 때리는 느낌? 그러면서 나에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봤던 게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더 이런 또렷해지는 뜻이었구나. 거죠.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 지금 이 연기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셨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다. 네. 팽아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들의 그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그 방향을 그러니까 정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노릇한 느낌 아닌가요? 저요? 아니 그 나레이션에 선생님 노릇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수 우리가 있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그 박완의 입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속마음을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이유로 지금 웅이 엄마가 한 이야기, 팽아가 한 이야기, 저 같은 이유로 나는 나레이션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팽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레이션이 가이드 역할을 했어. 너희들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봐라.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처럼 이 드라마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세요라고 나레이션이 알려주는 거야.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다르게 보고 싶은데 다른 방향으로 보고 싶은데 나레이션이 당신이 보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대로 하세요라는 역할을 나레이션이 했다. 그래갖고 나는 객관식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를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이드 겸 선생님의 역할을 나레이션이 하지 않았을까? 야, 그 나레이션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죠. 인생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죠. 그러기에 난 좀 불편했어. 나레이션이. 또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면도 있구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거기서 딱 멈추게 만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뭐 새처럼 홀홀 날아서 생을 마감할 수도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더 살고 싶을 수. 그렇지. 근데 그렇게 길에서 죽어야지만이 꼭 자유다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가 설정이 되지 않나. 갑자기 그냥 제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막 헤매다가 친구들하고 헤매다가 어떻게든 찾아와서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때 야 길 몰라서 우리 엎기지 않았냐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또 나이 먹어서 여행을 네. 갔더니 길을 알고 뭐 내비게이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차를 끌고 음. 뭐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그쵸.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것도 추억이 물론 재밌었지만 그때 길 몰라서 헤매던 응? 그 추억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그치.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 디어 마이 프렌즈의 그 나레이션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웅이 엄마나 팽아는 나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갖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거는 어때요? 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그 와니와 아까 얘기했던 고현정과 조인성의 러브레터가 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브스토리가 나오는데 내 개인적으로 네. 고현정이가 조인성을 너무 박대해. 네. 그 조인성의 사랑을 너무 안 받아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조인성하고 고현정의 사랑 이야기가 디어 마이 프렌즈 전체 이야기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디어 마이 프렌즈의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 감초 역할을 해야 될 조인성의 고현정과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비중에. 그래갖고 이게 조금 더 좀 작게 사실 저도 혹평을 하자면 조금 이렇게 어른들 나왔을 때는 재밌게 봤는데 그 이제 고현정 조인성 님의 이렇게 그쪽에서는 조금 지루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거 봐.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그래갖고 요 와니와 연하의 이야기가 감초 역할이 아니라 조금 좀 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감초 역할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과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디어 마이 프렌즈의 어르신들 이야기가 많이 퇴색이 됐다. 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팽아는 어때요? 저는 뭐 어떤 많이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보지 않았고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와니의 삶의 또 이야기 한 부분을 그냥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니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듯이 와니도 와니의 그 삶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 조인성하고의 그런 사랑을 얘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그 뒷받침했다고 보는데. 그 웅이 엄마 그 조인성이를 와니가 밀어내잖아. 네. 왜 밀어낸다고 봐요? 그거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엄마가 얘기했잖아. 난 장애인 싫다. 절대 안 되는 둘 중에 하나 유부남, 장애인. 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와니가 그 엄마가 안 되는 쪽 하나인 장애인이다 보니까 와니는 이제 조인성이를 좀 밀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그 관계를 그 와니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남자친구와의 관계, 요 관계를 가지고 고민하기에 와니와 그 연하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 이게 엄마의 영향도 커. 엄마도 그치. 반대도 했지만 와니의 그런 한쪽에 숨겨진 마음은 두려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삼촌의 장애를 봤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얘가 보듬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 왜냐면 그게 자기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 삼촌의 그 장애로 인해서 주위 그 가족들의 힘듦이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장애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근데 했던 거지. 엄마도 엄마지만 고현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조인성이 아니면 안 되겠게 이제 간 거잖아요. 사랑을 찾아서 엄마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난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러니까 말했듯이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론을 내면은
연하와 완이의 사랑이 디어 마이 프렌즈에 너무 과하다, 덜하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하다입니다. 과하다. 팽아는 저는 그냥 적정했다? 적정했던 것 같아요. 적정했다. 네. 난 과하다. 그리고 그냥 2대1 땡. 그래. 아니 그리고 솔직하게 거기 풍경도 멋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인물들 얘기할 때 완이와 연하의 사랑 이야기도 할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네네. 아니요, 안 삐져도 뭐 사랑 얘기. 꼭 해주세요. 삐진 것 같아. 기분 나빠지. 재밌는 얘기야. 그거 알고 있었어요? 뭐요? 거기 고두심이 그 동생으로 나왔잖아. 장애인 오빠. 아니 네. 장애인 동생. 네. 고두심 진짜 친아들이야. 아 진짜요? 진짜요? 아. 몰랐어? 네, 몰랐어요. 고두심 친아들이야. 친아들인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동생으로 나온 거지. 근데 거의 동생 뻘이지. 아니 아들 뻘이죠. 사실 고윤정보다 어리잖아요. 어리죠. 한참 어리죠.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극 중에서. 극 중에서 친아들이야. 늦둥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검색해 보면 나와요. 나는 왜 검색을 해도 몰랐을까? 네이버. 검색해 초록창. 보면. 찾는 것도 능력이야. 난 못 찾았어요. 오.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재밌죠. 네네. 그러면은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이 디어 마이 프렌즈의 등장인물 중에 첫 번째 등장인물 주인공 완이 얘기 많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완이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한번 이제 마무리.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완이 얘기 많이 했잖아. 네네. 많이 했는데 마무리를 많이 하는- 얘기 나도 할 얘기 있어요. 네. 할 얘기 있어요? 난 질문을 좀 하고 그래 싶었어. 하세요.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이가 네. 이 드라마를 왜 쓰고 싶어 했을까? 드라마가 아니 소설이었지. 완이는 소설을 썼으니까. 네. 완이는 왜 소설을 쓰고 싶어 했을까? 연하한테 가기 위해서요. 연하한테 가기 위해서. 엄마한테 마지막 선물 주고 나는 연하한테 간다.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제 이야기였고 네. 우리 팽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음. 그냥 이모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였나? 아니 엄마 아니, 그 암 전이었어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암 때문에 그럴 거 아닐까? 엄마 암은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 나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죠? 연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내가 이제 그 전에는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연하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소용없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구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엄마에게 마지막 선물 주고 난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선배 신성우님 선배를 약간 이용했잖아요. 연하를 잊게 해서. 근데 그게 다 부질없었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사랑하는 연하를 위해.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완이가 소설을 쓰려고 했는 것은 그 아까 그 웅이 엄마가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연하를 찾아 떠나면은 다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마지막 선물 겸 그다음 이제 엄마 친구들 맨날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엄마 친구들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컸겠죠. 가장 컸고, 그리고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고두심이가 완이 그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야 우리 동창이 하는데 네가 운전 좀 해. 일했대. 일했대. 운전 좀 해. 그러니까 고현정이가 안 가. 응? 그 꼰대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꼰대들 얘기 안 들을래. 이렇게 된 거야. 맞아요. 기억나죠? 네. 그때 고두심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희재 언니 남편 죽었어. 희재 언니 남편 죽었어. 그 고현정이가 알아.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지가 언젠데 알아. 그때 고두심이가 한마디 더 했지. 옷장에서 죽었어. 벽장 속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고현정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야기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디어 마이 프렌즈 작품을 좀 떠나가지고 그 우리가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희자 남편 죽었어. 그건 스토리야. 그런데 희자 남편이 죽었어. 어디서? 벽장 속에서.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야.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이 디어 마이 프렌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벽장 속에서. 그러면서 일회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일회에서. 엄마가 와니한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해 주려고 그런 게 왜라고 글을 쓰게 하려고 그렇지. 그렇게 했던 거란 거죠. 죽은 게 아니라 벽장 속에서 죽었어. 궁금하니 따라와. 오, 역시 작가님. 그러니까 그런 것 일회에 나왔던 이유가 난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와니가 궁금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그 이모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풀어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근데 거지. 나 갑자기 또 궁금한데요. 예. 그 벽장 속에서 왜 돌아가셨죠? 바람 그게 펴서. 그러니까 바람 폈는 그건 알고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바람을 다시 안 피게 벽장에 문을 가둬달라고 닫아달라고 그랬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까지는, 스스로 벌을 받은 거야. 벽장 속에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 벌을 받겠다. 그리고 이 사제의 속죄의 뜻으로 벽장 밖을 안 나갔지. 그래갖고 벽장 안에서 돌아가셨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재밌었던 게 일회였잖아. 일회에서 희자 남편이 벽장 속에서 죽었어. 그리고 또 일회에서 김혜자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 죽기 좋은 날씨네. 곳이다 그랬어요. 죽기 좋은 곳이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게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잖아.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그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였다. 이야기였다. 복습. 나의 아저씨 첫 장면 얘기 그때 하셨잖아요. 그것 그렇듯이 이 드라마도 첫 장면에 또 그런 많은 게 있고 많은 게 담겨져 있네. 나 일회를 몇 번 봤거든요. 사실은 예. 여기 온다고 준비를 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젊주행도 했고 2번 정주행하고 그리고 다 보고 또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회를 봤어요. 근데 일회 지금 내용을 거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일회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일회 그러니까 웬만한 드라마들은 잘 만든 드라마들은 일회의 이야기들을 다 알려줘요. 일단 풀어놓고 멋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봐주세요. 일회에다가 이제 많이 복선을 깔고 밑밥을 많이 깔죠. 마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작가님. 나 모범생 같죠? 작가님 너무 멋있어요. 또 은연중에 배우네 이렇게. 네. 나 윤 작가. 우리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수준 높은 수강생들이야, 그죠? 경청을 네. 이렇게. 호응도 좋고, 참 복 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혜자 얘기를 김혜자의 이야기가 1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다른 주인공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김혜자 얘기서부터 했을까? 웅이 엄마 어떻게 생각해? 너무 무서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러면은 네. 내가 드린 질문은 없었던 질문으로 할게요. 아니요. 나 궁금해졌어요. 그래도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는 왜 김혜자 이야기를 다음에 공부하고 오면 안 될까요? 저희가요? 그럴까요? 네, 다음에 꼭 공부하고 올게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행이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주 2부 때 왜 김혜자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야기를? 그러게요. 그걸 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불타오르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능이야.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좋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1부는 이 시간을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요. 다음에 만나요. 제발. 좀 어디서 패러디한 냄새가 나긴 한데 그래도 있죠? 좋죠. 라디오 스타 같죠? 예, 맞아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 주세요. 네. 디어 마이 프렌즈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름이 가버리면은 따뜻한 초록은 저물 거야.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웃으며 안녕할래. 그래도 난 네 곁에서